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로 띄우고 있습니다. 감동벨이 전하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에 살고 있는 17살 벤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친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제 할아버지는 미국 육군 소속으로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많이 아껴주셨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할아버지께서 가장 열정적이고 진지했던 주제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벤, 너가 자란 이 미국 땅 반대편에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단다. 내 청춘이 멈췄던 곳이 어디였는지 알고 있니? 네, 알아요. 할아버지가 전쟁하러 갔었던 한국이잖아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맞아. 참 특별한 나라였단다. 잊을 수 없는 곳이지. 그때는 사실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 이야기겠구나. 전쟁에서 많은 걸 겪으셨겠지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그 나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미소를 지으셨고 그 미소엔 어떠한 자부심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진심이라는 건 할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전쟁이 너무 갑작스럽게 터졌단다. 우린 일본에 주둔 중이었고 제대로 된 준비도 못한 채 바로 한반도로 투입됐지. 어떤 부대는 장비가 부족해서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를 들고 나섰고 탄약 보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교전 중에도 총알을 아껴야 했어. 도로는 끊기고 보급선은 멀고 지형은 험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함께 싸워야 할 한국군이 너무 열악했다는 거였어. 총이 부족해서 서로 돌려 쓰는 부대도 있었고 신발 없이 눈밭을 걷는 병사들도 있었지. 근데 말이지, 그 나라 사람들은 참 강했어.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전쟁터를 2번 다녀왔지만 그렇게 눈빛이 강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유일했단다. 굶주렸지만 고개를 들었고 두려웠지만 서로를 감쌌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전쟁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해 겨울은 정말 매서웠단다. 장진호 근처는 기온이 영하 30도였어. 잠깐만 밖에 나가도 코끝이 얼었고 철모 속에서 머리카락은 얼어붙었지. 총도 제대로 안 나갔어. 날이 워낙 추우니까 총기 내부가 얼어붙는 거야. 전투 중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니? 배급은 하루 한 끼, 그마저도 얼어붙은 통조림이었어. 손가락이 굳어서 깡통도 못 열 정도였지. 그게 얼마나 추웠고 얼마나 힘든 하루였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안 됐습니다. 또 우린 잠들기 전 서로 발끝을 맞대고 누웠단다. 그게 아니면 추위에 몸이 굳어버릴까봐 무서웠거든. 또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통은 얼음덩어리가 돼 있었지. 전투보다 무서운 게 그 겨울 추위였어.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상상조차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앞에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BTS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전자제품 중에도 한국 브랜드가 많이 보였죠. 스마트폰, TV, 심지어 자동차까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주변에서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먼저 한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한국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어요. 벤, 너도 알게 될 테지만 그 나라는 단순히 성장한 게 아니란다. 일어선 거지. 바닥에서부터 맨손으로 말이야. 그땐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뭘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전투기도 만들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 기술을 사러 온다잖아. 이건 기적이야, 벤. 그리고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 호기심은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곧 감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충격을 받은 건 첫 번째로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자료를 봤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당시엔 총 한 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해 있었죠.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바로 그 한국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최첨단 전자제품,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K-팝과 K-드라마, 영화, 게임까지 이제 한국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된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래, 그게 바로 기적이란 거란다.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공장도, 사람들의 꿈도 다 무너져 있었지.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어섰어. 더 빠르고, 더욱 치열하게.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벤, 한국 사람들은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힘들어도 앞으로 가. 그게 그들의 방식이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 말이 왜 그렇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낸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더 감동받은 건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나는 솔직히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심했단다. 모든 게 무너졌고 거리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멈추는 법을 몰랐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새벽이면 일터로 나갔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도 쉬질 않았어.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서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벽돌을 나르고 여인네들은 조그만 솥단지 하나 들고 국밥 장사를 시작하더구나. 어떤 이는 폐허가 된 도심 골목에서 노점을 깔았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손은 멈추는 법이 없었어. 길에서 장사하는 게 부끄러울 새도 없었을 거야. 안 하면 가족들이 굶었으니까. 그때 나는 깨달았지. 이 나라는 자원도 땅도 아닌 사람이 일으키는 나라라는 걸 말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 자식만은 공부시키려 했던 그 시절 부모들, 땀을 흘리며 지게를 지고 허리에 끈 하나만 두르고 흙바닥을 일구던 아버지들, 쓰러진 공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손가락이 갈라져도 미싱을 돌리던 어머니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정부나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만든 변화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머나먼 미국에서 지켜봐 오신 저희 할아버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관련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씀하시곤 하죠. 내가 그때 그 땅에서 봤던 그 어린아이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겠지. 그들의 세월이 그 나라를 만든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이제야 할아버지의 그 미소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한 회상이나 추억이 아니라 한국을 향한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젠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그저 빠른 성장만 한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해낸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요. 총 한 자루 없던 시절부터 오늘날 전투기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을 잃지 않은 그 시절 한국인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게 전해진 그 감동을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 나라를 잊지 못하는지를요. 그 나라의 아픔을, 그 기적 같은 변화를 이제는 저도 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운드록에서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이라는 말보다도 그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의 마음이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그 작은 존경심 하나가 이렇게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마음의 감동벨을 울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벨의 지은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